프롤로그. 굴욕의 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명문 서초고등학교 87년도 졸업생들의 30주년 동창회가 열리고 있다. 명품 드레스와 정장으로 치장한 동창생들이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명함을 나누어주고 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득실댄다. 그 화려함 속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여성이 하나 있다. 박선희 55세.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10년 전에 산 낡은 검은 구두를 신고 있다. 염색도 제대로 못해 새치가 드러난 머리카락을 뒤로 묶었다. 손에는 갓산 인조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다. 그녀는 벽 모서리에 서서 동창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다. 이때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 김미정 55세. 명품으로 도배한 몸에 300만원짜리 샤넬 백을 들고 목엔 1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이고 본인은 고급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다. 미정의 주변엔 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미정이 선희를 발견하고는 동창들에게 속삭인다. 곧 모든 시선이 선희에게 집중된다. 미정이 큰 소리로 말한다. 여전히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거냐고 남편 돈으로 연명하는 식충이라고 비웃는다.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는다. 누군가는 애들도 다 컸는데 뭐하고 사느냐며 핀잔을 준다. 선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다. 미정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놀린다. 30년 전 고등학교 때도 공부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며 조롱한다. 선희는 견디지 못하고 연회장을 나간다.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진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선희.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문다.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한다. 이 수모를 반드시 갚겠다고 언젠가는 저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1. 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선희가 동창회에서 돌아와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 거실에선 남편 박철수가 TV 앞에서 맥주캔을 들고 야구 중계를 보고 있다. 철수는 3개월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술만 마신다. 큰아들 박민호는 28세 대기업에 다니지만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하다. 작은 딸 박수진은 25세 아직 취업준비생이다. 두 자녀 모두 집에 돈을 보내기는커녕 가끔 용돈을 달라고 연락만 온다. 선희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다.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가정주부라고 여긴다. 선희는 동창회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식충이 밥만 축내는 존재. 그러나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오른다. 20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열린 부녀의 음식 대회에서 1등을 했던 기억. 이웃집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음식 솜씨를 칭찬받던 일들.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조리법과 30년간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 경험. 새벽잠에서 깨어난 선희는 결심한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 않겠다고.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인터넷으로 소자본 창업에 대해 알아본다. 반찬가게, 도시락 배달업 등을 검색해 본다. 선희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한다. 철수는 펄쩍 뛰며 반대한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업이냐며 소리를 지른다. 아이들도 전화로 정신 나갔냐며 말린다. 하지만 선희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동네 상가의 작은 점포를 월세 80만 원에 계약한다. 10평도 안 되는 비좁한 공간이다. 중고 냉장고와 진열대를 사고 직접 인테리어를 한다. 가게 이름을 정한다. 선인의 반찬가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이름이다. 개업 첫날 선희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든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달걀말이, 김치전 등 20여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각각의 반찬에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 숨어 있다. 간은 살짝 싱겁게, 색깔은 선명하게, 영양은 풍부하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개업 첫날 매출은 고작 3만 원. 둘째 날은 15,000원. 일주일이 지나도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지 않는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가 심각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아줌마가 무슨 사업이냐며 금세 망할 것이라고 비웃는다. 선희는 절망한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킨다. 손님이 없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반찬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연구한다.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유명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공부한다. 한 달째 기적이 일어난다. 근처 직장인 한 명이 도시락을 주문한다. 선희표 반찬들로 구성된 도시락을 먹은 그는 깜짝 놀란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 난다며 감격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 가게를 소개한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기적의 입소문과 인생 대전환. 2달째 선인의 반찬 가게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렀던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간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몰려온다. 선희의 반찬들은 다른 곳과 확실히 달랐다. MSG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국산 재료만을 고집한다. 무엇보다 각각의 반찬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진다. 김치찌개는 3년 묵은 김치로 끓여 깊은 맛이 나고 멸치볶음은 직접 우린 멸치 육수로 간을 맞춰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구수하고 콩나물 무침은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입맛을 돋운다. 무엇보다 모든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손님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다. 인스타그램에 선인의 반찬 가게 해시태그가 생긴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난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다. 하루 매출이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선의를 인정한다. 3개월째 가게 앞은 점심시간이면 전쟁터가 된다. 30분 만에 준비한 반찬들이 모두 동난다. 선의는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던 중 지역 케이블 방송국 기자가 찾아온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다. 선희는 긴장하지만 용기를 낸다.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동창회에서 받은 모욕,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 시청자들이 감동한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택배로 반찬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 선희는 택배 사업도 시작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파트타임 직원 2명을 고용한다. 월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선다. 철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적극 돕는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도와주고 배달도 함께한다. 아이들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우러 온다. 가족이 하나 되어 사업에 매진한다. 6개월째 선희는 더 큰 꿈을 꾼다.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브랜드화를 생각한다. 선희푸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다. 포장지와 용기도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만든다. 깔끔하고 정갈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연락을 해온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입점 제안을 한다. 선희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고민한다. 결국 소규모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1년 후 선희푸드는 지역의 유명 브랜드가 된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나고 더 큰 공장을 짓는다. 매출은 월 3천만 원을 넘어선다. 선희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다. 당당한 여성 CEO가 되었다. 3. 몰락하는 적들의 초상. 같은 시기 김미정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미정은 강남에서 고급 양식당 체인 미정키친을 운영하고 있었다. 5개 매장을 둔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이었다. 평균 객단가가 5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주요 고객층은 강남의 부유한 주부들과 직장인들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 외식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집밥 같은 음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생겼다. 건강한 음식, 정성 들인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젊은 층은 가성비를 중시했고 중장년층은 건강을 생각했다. 미정키친의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작년 같은 시기 대비 30% 감소했다. 임대료는 강남 지역이라 매월 각 매장당 800만 원씩 나갔다. 직원 인건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까지 합치면 월 고정비가 2억 원이 넘었다. 매출이 줄어들수록 적자 폭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선이푸드가 급성장하며 미정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선이푸드는 이제 도시락 사업까지 확장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이푸드 도시락이 인기였다. 건강하고 맛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했다. 점심시간에 비싼 레스토랑 대신 선이푸드 도시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미정은 위기감을 느꼈다. 메뉴를 바꿔보고 가격을 내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은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려웠다. 고객들은 차라리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나 아니면 정성스러운 집밥 스타일 중 하나를 원했다. 애매한 포지션의 미정키친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미정의 남편도 부동산 개발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은행 대출 이자가 매월 2천만 원씩 나갔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들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미정키친은 5개 매장 중 2개를 문 닫아야 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안주했던 결과였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핑계를 대며 피했다. 동창들도 미정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 미정 주변에 몰려들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1년 후 미정키친 남은 3개 매장도 모두 문을 닫았다. 누적 손실이 5억 원에 달했다. 미정은 개인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 부부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미정은 절망했다. 30년 전 동창회에서 선의를 식충이라고 비웃던 자신이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게다가 사업 실패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4. 운명의 대반전 무릎 꿇은 순간. 2년 후 선이푸드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50개 매장을 열었다. 대형마트 납품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선이는 이제 진짜 기업가가 되었다. 강남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했다. 20층 건물의 전체 15층을 사용하는 현대식 오피스였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다. 선이는 CEO 사무실에서 전국 매장 현황을 살펴보며 다음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제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도 선이를 주목했다. 주부에서 100억 매출 CEO로 성장한 성공 스토리. 각종 경제지와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줬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이푸드 본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바로 김미정이었다. 미정은 초라한 차림이었다. 명품 브랜드는 온데간데 없고 재래시장에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미정은 선이푸드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접수처에 면담 신청을 했다. 선이의 비서는 누구냐고 물었다.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했다. 예약 없는 면담은 어렵다는 답변에 미정은 애걸했다. 정말 급한 일이니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이는 보고를 받고 냉소했다. 30년 전 자신을 식충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김미정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뻔한 이유였다. 돈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이는 만나보기로 했다. 옛 동창이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였다. CEO 사무실로 안내받은 미정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다. 대형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각종 상패와 인증서들. 30년 전 초라했던 박선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선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선희가 들어왔다. 명품 정장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미정은 그 변화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사업 실패, 빚더미 파산 위기.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선이푸드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자신이 작은 반찬 가게라도 차려서 선이푸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선이는 차갑게 말했다.
30년 전 동창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식충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희는 계속했다. 그때 자신은 정말 무력했고 비참했다고 하지만 그 굴욕이 오히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미정은 그 우월감에 취해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를 놓쳤다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신의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CEO 사무실 한가운데서 김미정은 박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도 들었다. 30년 전 그 오만하던 김미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진정한 승리와 새로운 시작. 선희는 미정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다. 협력은 해주되 철저히 선희푸드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정은 선희푸드의 가맹점주가 아니라 단순한 판매 대리점 운영자가 되는 것이었다. 마진도 적고 모든 운영 방식을 본사 지침에 맞춰야 했다. 미정은 그 조건들을 모두 수락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희는 법무팀을 통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출 목표 달성 의무, 품질 관리 규정, 본사 감사 수용 의무 등등. 미정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에 선희푸드 대리점을 열었다. 예전 자신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첫 달 미정의 매출은 300만 원이었다. 마진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50만 원도 안 되었다. 하지만 미정은 불평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직원을 부리는 사장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되었지만 그나마 일이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한편 선희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100개를 돌파했고 K-푸드 붐을 타고 해외 진출도 시작했다. 일본 동남아시아에 지사를 설립했다. 선희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기업가가 되었다. 언론에서 선희의 성공 스토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부에서 글로벌 CEO로 성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 선희는 각종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기업상 등을 수상했다. 선희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선희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매년 100명의 여성 창업가에게 1억 원씩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선희의 성공을 축하했다. 30년 전 동창회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선희에게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청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또 다른 동창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35주년 동창회였다. 장소는 여전히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지만 분위기는 5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선희가 입장하자 모든 동창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이제 선희는 동창회의 주인공이었다. 미정도 그 자리에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옷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다른 동창들도 미정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주목받는 것이 동창회의 현실이었다. 선희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자신의 지난 5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창들은 선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창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선희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다. 선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미정도 마지막에 선희에게 다가왔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희는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서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거울 앞에 섰다.
5년 전 동창회에서 수모를 당했던 그 초라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선희는 교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선희푸드는 계속 성장했다. 국내 매장 200개를 넘어서고 해외에도 50개 매장을 열었다.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다. 선희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각종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정부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선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었다. 매년 수십 명의 여성 창업가들이 선희의 지원을 받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성공 궤도에 올라 있었다. 에필로그. 진정한 승리의 의미. 5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선희는 자신의 첫 번째 가게였던 그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찾았다. 지금은 선희푸드 1호점이라는 팻말이 걸려있고 기념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희의 성공 스토리를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 가게 앞에 서서 1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경험도 인맥도 없었다. 가족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손님이 없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었다. 선희푸드는 이제 국내 대표 식품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 전 세계 15개국에 진출했고 직원만 2,000명이 넘었다. 선희 개인의 자산도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었다. 김미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선희는 가끔 궁금했다. 미정의 대리점은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다.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미정은 예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선희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요즘 선희는 자서전을 쓰고 있다. 제목은 식충이에서 CEO까지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다. 누구나 자신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사람은 밥만 축내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 저녁 선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철수는 이제 선희푸드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다. 아들 민호는 해외 사업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고 딸 수지는 마케팅 팀장이 되어 있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행복한 기업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선희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그 절망적인 밤에도 이 별들은 저렇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그 빛을 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여유롭게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가가 되겠다고. 자신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30년 전 동창회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김미정에게도 감사했다. 그 모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선희푸드의 새로운 하루도 선희 자신의 새로운 하루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꿈도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박선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식충이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노력하는 의지였다.